국어를 같이 붙여놨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외국 국제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육 과정을 두 단위 정도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70여 개 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다. 이제 이 학기에는 이 특성화고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과학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원이 이제 많고 경쟁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걸러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면접도 보고요. 중간에 문제 푸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학교의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문제를 출제해서 그 중에서 정말 이 과학과 수학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골라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이제 고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저게 이제 대학 입학으로 가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쓰이는 거예요. 방식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읽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읽어요. 그걸 읽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게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에서 통과한 학생들이 나중에 면접에 가서 또 면접을 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 서류평가의 내용이 이 학생이 부합하는가를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기고사를 봐요. 실기고사의 비율은 뭐 40%일 수도 있지만 그 비중이 실질 반영 비율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실기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는 학교라는 건 체육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별 전형, 일반 전형이 있지만 입상 실적을 이 앞에다가 조건으로 거는 게 아니라 이제 입상 실적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둘 다 직업계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중에서 고급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마이스터고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 교육을 시키는 학교고 서울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다. 그리고 고입 석차 연명부를 가지고 선발을 하지만 지원을 하면은 특정한 학교 한두 개를 빼놓고는 대부분은 다 진학이 가능합니다. 후기 고등학교는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날짜들을 보시면 다 같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발하고 원서 접수하는 시기에 자사고도 그 다음에 국제고와 외국어고도 같이 원서를 접수하고요.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럼 저 중에 원서를 여기저기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개만 내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일반고를 원서를 내는데 일반고를 원서를 저기 외국어 자사고에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일반고 원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다만 기회를 두 개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일반고로 원서를 쓰긴 쓰지만 일반고 1단계를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기회를 박탈하고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는 특수목적, 즉 외국어라는, 특히 국제고라는 거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전문가를 길러낸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냥 일반고 자사고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대학을 잘 간대. 그래서 가는 학교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사고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학교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사고가 자사고 되기 전에는 뭐였죠? 원래 같이 다 일반고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사고를 지정한다 그래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냥 신청을 했고요. 그냥 사립학교 중에서 신청을 한 학교 중에 지정을 받은 게 자사고가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바뀌었나요? 근데 왜 이게 뭐가 다르죠?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려고 신경은 썼을 겁니다.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등록금을 그렇게 비싸게 내면서까지 이 자사고를 굳이 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학교 정원의 20%만 선발하는 게 1단계이기 때문에 학교 선호도를 잘 고민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2단계를 가면 2단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요 관내학교입니다. 관내. 그래서 자기 관내학교라는 건 뭐냐면 서울에는 교육청이 25개 자치구가 있고 교육청은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하나마다 자치구 2개, 3개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는 남부 관내에서 지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기 강서양천에 있는 학교 못 써요. 3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다 정원에 맞게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컴퓨터로 그냥 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어느 학교에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져서 정원이 많이 남은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기겠죠. 특히 3단계에서 배정할 때 고려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단계, 2단계에 썼던 학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줍니다. 컴퓨터로 배정할 때 굉장히 우수한 인공지능 시스템이죠. 과학 중점만큼은 2단계에 걸쳐서 추첨으로 선발하는데 50% 정원을 선발합니다. 근데 1단계에서는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 중에 50%를 먼저 우선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거기서 떨어진 학생들과 다른 지역에서 우리 관내 학교로 지원한 학생들을 모아서 2단계에 50%또 선발을 해요. 추첨으로. 근데 이건 추첨이기 때문에 누구나 뭐 지원할 수 있고 누구나 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입학을 하면 과학 중점학급으로 3년 내내 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트랙이 다르다 보니까 저 과학 중점 학급에 속한 학생들끼리만 배우는 교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내신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해당 과목들은 저 학급 내에서만 내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내신 경쟁이 무지하게 치열한 교과들이 생깁니다. 특히 수학, 과학이 그래요.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수학, 과학은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수학, 과학에 관심 있거나 이공계열로 진학할 친구가 아니라면 굳이 가면 안 되는, 갔다가 중간에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연간 50시간 이상의 과학 관련 체험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수학, 과학 분야에서 이공계를 종합전형으로 진학할 때 엄청나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요즘에는 저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과학 교과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들었냐가, 선택해서 들었냐가 더 중요해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여기 과학 중점 과정을 3년간 과학 1, 2, 물화생지 8과목과 수학 4과목을 전체를 강제로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전문교과를 과학 2과목을 무조건 이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공계열의 인재로 교과 선택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그런 학교생활 기록부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반찬을 골라 담아서 이거를 비벼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다. 이 전공 관련 교과를 편식해서 엄청나게 저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다. 그래서 외고를 갔는데 그냥 나는 그냥 공부 잘했는데 그냥 외고 가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어학이 나랑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겁니다. 거기서 바닥을 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날구기는 전교 1등 하는 학생들 다 모여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저런 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을 때, 특수목적고 진학했을 때 거기서 자기가 바닥을 깔아주는 아이가 돼버리면 대학 가는 거는 일반고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기저기 저희 횡성에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저희 서울 북부죠. 저희 동네인데 그쪽 동네에 있는 유명한 학교도 있죠. 그런 학교들 가가지고 6등급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시로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저기 가가지고 바닥을 깔아버리면 수시는 물 건너갔죠. 그러면 이제 정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정시 전형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수능을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골고루 다 배웠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골고루 안 가르치죠.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수능 준비가 안 되는 학교가 저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갔을 때 최고의 대입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오늘 설명의 핵심과 하이라이트.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 갔을 때 도대체 그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느 학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새 시대의 미래 사회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키워드는 자기 주도입니다. 자기 주도. 왜냐하면 미래는 바뀌는 게 순식간에 바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할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주도할 줄 모르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뭐를 시키자는 거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쫙 깔아놓은 겁니다. 언제부터요? 고교학전제부터가 아니고요. 2015 개정교육 과정부터 선택 과목이 엄청나게 이미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시대 교육 과정과 고교학전제로 가는 과정에 중간에 선택 과목을 왕창 늘려서 고교학전제로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 설정해 놓은 게 현재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도기인 거예요, 과도기. 그래서 고교학전제로 이미 한 반발쯤 와 있는 겁니다. 현재 교육 과정이. 그래서 선택 과목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넌 뭐가 좋아? 네가 좋은 걸 선택해봐 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은 글쎄요 저는 꿈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좀 생각해봐. 너가 좋아하는 걸 찾아봐. 기회를 줄게 하고 해서 같이 실시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자유학년제입니다. 자유학년제를 했더니 저희 아들도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나가가지고선 자유학년제 1학년 때 작년에 막 했죠. 근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선택해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무슨 댄스 같은 게 막 있어요. 그 아들이 경악을 합니다. 아빠 이게 있어. 나 이번에 신청이 조금 늦어가지고 이게 걸렸어. 망했어. 막 해봐. 해봐. 막 자기도 처음에 싫었는데 막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해주자는 게 이제 그런 취지들이 있는 겁니다. 다 깔려 있어요.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여기 모셔서 듣고 계신 거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선택교육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대입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코스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 친구와 고민하지 않은 친구가 유불리가 벌써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진로를 강조를 하느냐? 미래 교육이 그게 트렌드라고요 지금. 예, 자기 주도적으로 나중에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을 막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강요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토익 토론 발표 실습. 이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게 뭐냐면 수행평가 때문에 밤을 샌다. 이게 왜 그래요? 수행평가를 하는 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업. 저거 외워.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얘들아 줬잡아. 너 주제를 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한 번씩 얘기해봐. 자 얘기해봐. 쭈뼛쭈뼛. 예, 너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해봐 괜찮아.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면은 연습이 되고 예,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예, 저처럼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는 못해도 어디 나가가지고 자기 의견 정도는 발표할 수 있는 학생으로 길러내자. 그거 자꾸 시켜보자. 수업 시간. 근데 수업 시간에는 그걸 가르쳐 놓고 나중에 시험은 어떻게 해요? 누가 더 많이 외웠는지 테스트하겠어? 그리고 시험지를 쫙 나눠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평가도 어떻게 해요? 예, 말해봐, 발표해봐 시켜놓고 그거 평가하는 겁니다. 가르친 걸 평가해야죠. 그렇죠? 그게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적응하거든요. 이제 살살. 근데 부모님들은 이거 무조건 판서해놓고 외워야 되는데 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럼 수능이 최고인데 정시를 늘려야지 이러고 계신 거죠. 근데 학교는 이미 다 바뀌어 있고요. 학교에서 문제 푸는 기계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수능을 자꾸 부모님들이 늘리라 그래서 정시를 늘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문제 푸는 기계인 애들이 대학을 잘 가기 시작해요. 그럼 학교에서 문제 푸는 기계를 이걸 안 가르치는데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딴 데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부모님들은 돈을 또 내야 돼요.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불공정하다고 자꾸 그러시면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이거 연습, 발표하는 거 연습하고 가가지고 따로 문제 푸는 것도 또 2배로 연습해가지고 그거 시험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만 예,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교육의 첫 트렌드와 세계적인 트렌드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쓰나미처럼 이렇게 교육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리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문제 풀고 암기하는 게 최고야. 이러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나라만 뒤처져 있는 겁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뭐와 같아요? 제가 역사교사였어요. 흥선대원군 때 쇄국적제과 같은 겁니다. 예, 가 쓰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는 성리학을 지켜야 돼 이러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정신이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어느 정도 막았어요. 잘. 그 성리학자들이 예, 도끼 품고 앉아가지고 한 10년 나라를 걸어 잠근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시민지가. 일반 선택까지의 교과는 등급을 내요. 학교생활교육부의 등급을 명확히 표시해 줍니다. 등급 딱 보면 학생 위치가 대충 딱 나옵니다. 석차가. 성취도 평가를 하는 교과들이 있습니다. 이 교과는요.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을 만한 교과들, 즉 소인수 과목이 될 만한 교과들이에요. 그래서 10명이 만약에 선택을 해서 교과가 개설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4%를 따지면은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럼 1등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죠. 예,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은 그냥 어느 정도 성취를 충분히 이루면 A를 다 주자. 그래서 모든 학생이 A를 받을 수 있는 게 성취도 평가, 즉 절대평가인 겁니다.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우리 서울대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문제만 잘 푸는 학생들 결코 뽑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충실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의도가 뭡니까?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들었던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한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고요. 그 교육과정에 가장 충실한 학생을 우리는 뽑고 싶습니다. 이게 서울대가 일관되게 하는 말이고 입학처에서 아주 너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요. 문제만 잘 푸는 학생 너무 싫어요. 라고 만날 때마다 서울대에서 이거를 어필을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밖에서는. 에이, 서울대가 그래도 문제를 기계적으로 많이 푸는 애를 뽑겠지. 이건 오해입니다. 철저한 오해. 그래서 서울대는 정시에다가 뭘 도입하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 학과 지원하려면 그 과목 들었어야 될 텐데 정시 전형에도 수능 만점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과목을 고등학교 때 안 들었으면 우리는 점수를 깎을 거야 라고 지금 발표를 3년 전에 해놨어요. 올해부터 적용합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정시도 수능 문제 만점 받아도 고등학교 때 그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교과를 안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점수 깎여요. 수능 만점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거를 제동을 걸고 지금 나섰고 올해부터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평가가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정시 서울대에서. 네. 근데 서울대를 가려면 요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도 여기에 당연히 따라갈 가능성들이 분명히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년, 그 밑에 학년 아이들에게는 좀 더 많은 대학들이 이걸 예고하고 시행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요런 분위기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동체 가치를 좀 더 강조하게 할 거래요. 근데 공동체 가치 중에 이제 지금까지 강조했던 건 민주시민입니다. 민주시민. 그래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게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 우리 학부모님 때부터 계속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게 목표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목표냐면 생태를 좀 더 강조한다. 생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생태를 생각해야 된다. 환경오염이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활동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학교에 맞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활동, 보충 수업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럼 보충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시행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학교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추가로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연계를 진로를 좀 교육을 좀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이제 이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 교과를 확실하게 깔아주고 좀 더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그 다음에 정부 과목 중요하죠. 바로 AI가 강조되는 겁니다. 이제 AI. 그래서 이제 그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래요. 지금은 그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는데 그게 바로 AI 역량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몰라도 되는데 AI는 이제 모르면 앞으로 시대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AI를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AI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부족합니다. 기업에도 부족해요. 지금 기업에도 부족한데 기업에도 부족하니까 이게 학교까지 나올 인력이 없는 거죠. AI 인력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저희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에 그래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수업 시수가 줄어들어서 집에 일주일에 1시간씩 이틀 늦게 일찍 오겠구나. 내가 밥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빨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학교에서 좀 더 잡아주면 좋은데,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좋아하고 학부모님들은 살짝 좀 그럴 만한 192학점으로 어쨌든 줄어드는 것 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입제도 똑같고요. 교육과정 그대로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만 줄어들어요. 그래서 192를 왜 줄이냐? 고교학점제 가면 192학점 해야 되는데 미리 한 2년 먼저 연습하자 뭐 그런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고교학점제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셔야죠. 지금은 현재 출석 3분의 2만 하면 졸업합니다. 출석 3분의 1을 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3분의 2만 학교에 반짝하고 나타나면 졸업을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엎드려가지고 잠만 자도 졸업장 나오고요. 3분의 2만 앉아있으면 안 앉아있어도 돼요. 아침에 가서 선생님 저 왔어요 그러고 집에 가도 3분의 2만 그렇게 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돼서 지각 조퇴여도 출석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3분의 2. 근데 그 간혹 가다가 학교에 한 명씩 이걸 세는 친구들이 있어요. 새로운 수능은 뭐냐면 통합형 수능이라고 그래요. 통합형. 통합형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 과목은 다양하지만 점수는 하나로 내겠다는 겁니다. 점수를 하나로 낸다. 즉 한 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한 줄을 세우겠다. 자, 그런데 과목은 선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선택형 수능이라고도 합니다.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게 왜 시행이 됐느냐?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입시도 바뀌는데 그래서 수능 제도도 바꾼 겁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특징이 뭐였죠? 과목이 늘어난 거죠. 선택 과목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선택 과목을 늘렸어요. 국어 수학엔 선택이 없었는데 국어 수학에 갑자기 선택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 선택이 들어온 게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거 싫어 라고 이제 선언을 해놓은 거죠. 뭐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 대학의 이공계는 확률과 통계라는 좀 쉬워 보이는 수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받고 싶지 않으니 미적분이나 기하라는 약간 어려운 수학 과목을 고른 친구들만 우리 이공계열에서는 받을 거니 확률과 통계 지원하지 마시오. 그게 위에 있는 대학들. 서울권에 있는 데는 거의 다 알아보시면 되고요. 과학 2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이공계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밑에 대학들이에요. 근데 그 대학이 그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공계를 지원하려면 반드시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고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과학을 2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고정해 놓은 겁니다. 대학들이.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이 이미 아니에요. 그룹이 딱 갈려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1등급을 끊으면 수학 다형은 여기서 끊기고요. 저기 학생이 많으니까 저 정도에서 끊기고 나형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성적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1등급을 받기가 달랐어요. 가형에서 1등급 받는 게 훨씬 어려웠죠. 그래서 자연계열 친구들은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인문계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을 조금만 열심히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죠. 그게 재작년까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학 가형 나형 시절처럼 성적을 2줄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형 수능인 겁니다. 통합형 수능. 합쳐서 성적을 같이 낸다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4%를 같이 자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려요. 면적이 합쳐놓으니까. 자, 이제 요 학생들은 수학 가형 시절에는 1등급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들입니다. 근데 같이 섞어가지고 자르니까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작년부터. 자, 그럼 요 학생. 원래는 수학 나형이었던 시절에는 1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섞어버리니까 1등급 밖으로 밀려나서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 경계에 있는 학생들 중에 자연계열, 즉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1등급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고 수학을 못했던 학생들, 즉 못한 게 아니라 수학을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학생들, 인문계열에 있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이 학생들도 못하는 학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나형이었으면 1등급을 받았을 텐데 2, 3등급 밀려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등급 안에 들어간 학생들의 선택 과목 비율을 따져보니까 미적분이 거의 90%에 육박을 하더라. 미적분 선택한 학생이 1등급을 90%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 자, 이쯤 되면 또 오해. 역시 미적분을 선택해야 돼. 아니라고요. 이미 다 가 있어요. 저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미적분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확률과 통계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니 미적분으로 가면 어떻게든 그래도 좀 더 점수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미적분도 넘어가면 저 아래로 떨어집니다. 성적이. 예, 더 떨어져요. 플러스 알파 소용없어요. 저기 가서 저 밑에서 깔아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늘린 정시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재학생들이 또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재수생들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3년 전 자료예요. 지금은 더욱더 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생의 재수생 비율이 저만큼입니다. 예, 다 재수를 안 하면 안 되는 고등학교 4년, 5년짜리가 이제 일반화되는 정시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영어 지문 하나가 EBS 문제집에서 그대로 출제되던 게 이제 안 돼요. 작년부터. 학생들이 체감은 어려워졌습니다. 더. 그래서 점수가 하락했죠. 영어는 절대평가라 경쟁을 하지 않아요. 자기만 열심히 해서 일정 90점 이상을 딱 넘기면 1등급이 됩니다. 경쟁을 재수생과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죠. 그래서 국수, 영 중에 등급 받기가 가장 쉬운 과목이 영어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공부를 제일 안 해요. 영어를. 왜? 절대평가라 쉽게 출제될 거니까 라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안 합니다. 제일 안 해요. 여기 위에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요하고요. 밑에는 수능 점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형의 특징에 따라서 위에는 특히 내신이 중요한 전형이죠. 여기가 고입 종합 사이트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거고요. 정말 좋은 정보들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가시면 지도 딱 하면 클릭 바로 하시면 돼요. 우리 나무도 딱 저기 클릭이 되죠. 저기 커서를 딱 가져가면은 이거 클릭하면 이게 딱 나와요. 또 학교 명칭 다 뜹니다. 여기에 갖다 대면은 저희 지도에 갖다 대도 되고 여기 이름에 갖다 대도 학교 이름이 정보가 딱 누르면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학교 특징,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해요? 여기 교육과정, 운영, 진로 진학 지도 여기 잘 이렇게 다 들어있죠? 그렇죠? 네, 학교 알림이 여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 학교 성적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표준 편차를 설명드리는 건데 70% 구간을 끊어가지고 그 폭을 학생들의 실력을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 넓게 분포했는지 좁게 분포했는지를 편차로 70% 구간을 끊어서 나온 게 표준 편차입니다. 들어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학교 알림에. 각각 고등학교별로 학년별, 교과별 성적 평균과 이게 다 떠요. 이거 가시면은 그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대충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 지금 어제 탑재된 수시 교사용 자료들입니다. 들어와서 다 보시죠. 요즘에 20분 분량으로 다 끊어놨습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그래서 교육청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공교육도 충분히 다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오셔서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건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고나 국제고를 지원하면 2단계에서는 이제 일반고 1단계는 지원을 못하지만 2단계, 3단계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칸 비워놓고 2단계부터 원서를 쓰셔서 일반고까지 같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학고를 떨어지게 되면은 뭐 과학고 떨어지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기이기 때문에 후기 일반고를 지원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일반고를 보통 입시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일반고 많이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고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가 정말 날고 기었을 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경쟁이 치열해서 가서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3년 후는 사실은 계속 끝까지 고민인 게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계속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줄지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 학교에 갔을 때 보여주는 모습과 저 학교에 갔을 때 보여줄 모습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도 뭐 배경을 알고 이 아이를 최대한 알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하지만 그 3년 이후의 3년 동안의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뭐 이 비율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비율 자체에서 요구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숫자가 많았을 때는 이제 비율을 구간을 나누더라도 그 구간 중간중간에 잘리는 구간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산술적으로는 좀 더 마음에 편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내신 받기가 뭐 유리하다기보다는 편안하다, 무난하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작은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학교들을 찾기 자체가 힘들죠. 네, 전화기야 뭐 가능할 텐데 그 문제는 뭐냐면 1학년 때 했던 것이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것들은 분명히 학교생활 기록부가 나중에 대입에 활용이 됐을 때 궁금증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를 직접 면접 때 물어보든지 아니면 서류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학생에게 종합전형이라는 전형 제도에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불리할 것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유리할 것은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갔다가 진로를 바꿔서 특히 학교 그런 큰 진로를 바꾸는 경우 특히 국제고나 자사고나 외고를 갔다가 일반고로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1학년 내신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뒤에 잘 되는 경우가 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던 길을 꾸준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애초부터 선택을 잘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저희 상담센터에 신청을 해주시면 예체능, 은미체 상담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교육청 연구정보원 이범석 연구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